자, 이제 중학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직사각형, 정사각형, 뭐 둘레 혹은 자, 직사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간혹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자, 직사각형 같은 경우 뭐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a 대 b래. 그러면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ax, bx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 가로 대 세로가 예를 들어서 뭐 3대 2라고 했어.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3x, 세로의 길이를 2x라고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아무도 안 쓰네? 자, 도형 관련된 문제에서 자, 지난번에 이제 활용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문장을 끊어 읽어서 상황을 파악한다. 두 번째는 시각적인 뭔가 자료를 만든다인데 도형 관련된 문제는 시각적 자료라고 하면 도형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도형 그림을 반드시 그리셔야 합니다. 자, 문장을 끊어 읽으면서 상황 파악을 해보자고. 둘레의 길이가 48m이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m 짧은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한다. 울타리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자, 보통 이런 경우는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두면 되겠지. 그리고 자, 상황 파악은 대강 한 것 같고 시각적 자료는 그림. 자, 가로가 세로보다 짧으니까 가로를 짧게 그림을 그리면 더 좋겠죠. 자, 여러분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뒀어. 세로의 길이를 x. 자, 그 다음엔 자,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 가. 자, 은는이가에 가가 나오면 뭘 쓰면 된다고 채영아? 오늘 머리 이쁘게 묶고 왔네? 그렇지, 는. 세로의 길이보다 4m 짧대. 자, 저걸 식으로 바꾸면 가로의 길이가 가로 가 하면 는 세로보다 4m 짧대. 4m 짧다는 건 4만큼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4만큼 작다라는 거지. 근데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뒀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는 세로 x 빼기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줘야겠지. 가로의 길이를 x-4로 세워주면 될 거고 식은 자, 둘레의 길이가 48m이다 라고 세웁시다. 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더라? 는 가로 더하기 세로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자, 문제에서 둘레가 48이라고 했으므로 48은 가로 x-4 더하기 세로 x 해주고 곱하기 2 해주면 되고 자, 얘를 풀면은 x가 뭐다 라고 나올 거야. 자, x가 뭐라고 나왔으면 그 x가 답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세로를 구하래. 세로를 x라고 뒀으니까 x가 답이 맞죠. 자, 다음 문제. 자,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5, 12cm인 직사각형이 있다 라는 문장까지만 보고 그 밑에는 읽어보지도 말고 직사각형 그림을 그립니다. 가로의 길이가 15, 세로의 길이가 12.
자,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3cm, 세로의 길이를 xcm 늘렸더니 처음 넓이의 2배가 되었대. 자, 일단 자, 가로의 길이가 3만큼 늘어나고요. 세로의 길이가 x만큼 늘어났어. 그래서 새롭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진 거야.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식은 뭘로 세울 거냐? 늘렸더니 처음 넓이의 2배가 되었대. 그러면 자,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사각형의 넓이가 원래 처음 넓이의 2배, 의 하면 곱하기지? 곱하기 2와 같다라는 거. 그러면 새로운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15 더하기 3, 가로는 18, 세로의 길이는 자, 원래 세로의 길이가 12짜리였죠? 12짜리였는데 12에서 x만큼 늘어났어. 그럼 세로의 길이는 12 더하기 x. 자, 이게 새로운 사각형의 넓이인데 걔는 처음 넓이, 처음 거는 가로가 15, 세로가 11에. 그래서 처음 거 가로 15 곱하기 10인데 그거의 2배랍니다. 라고 방정식을 세워서 x를 구하면 문제에서 x값 구하라고 하면 얘를 풀어서 나온 x가 답이 되겠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리, 속력, 시간. 자,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을 구하는 거는 보통 이 그림을 많이 외워. 그림을 많이 외워서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속력 가리고 시간 분의 거리, 그 다음에 시간은 시간 가리고 속력 분의 거리 해서 이거 외우셔야 해요. 그래서 자, 모든 거속시 문제는 일단 자, 이거 세 개를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1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자, 이렇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3번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 문제를 구할 때는 거리, 속력, 시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수직선 그림을 그려. 수직선. 이 수직선이 어떤 상황이냐? 여기 지점부터 이동을 하는 거야. 이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데 위에는 거리를 쓸 거예요. 거리. 자, 단위 필수. 그 다음 밑에는 속력을 쓸 거예요. 속력. 자, 시속이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뭐 시속 몇 킬로미터면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에 더 밑에는 시간을 씁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건 이유가 다 있어요. 수직선 그림을 그릴 때 주의해야 될 점. 자, 첫 번째는 단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자, 단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킬로미터가 맞는지 아니면 시간이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단위가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 단위가 안 맞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단위가 안 맞는 경우는 속력의 단위를 맞추셔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수직선 그림을 그렸는데, 자, 거리가 예를 들어서 4km이고, 속력은 분속, 뭐라고 할까? 20m. 분이고 걸린 시간이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걸린 시간이 뭐라고 할까? 240초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단위가 안 맞아. 킬로미터와 미터가 안 맞고 분과 초가 안 맞아. 그러면 단위를 바꿔주셔야 돼. 바꿔줘야 하는데 속력의 단위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4km를 미터로 바꿔 4km를 4000m로 바꿔주셔야 하고요. 자, 이 240초를 분으로 바꿔야 돼. 얘를 6분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6분. 그래서 여기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주로 분을 시간으로 바꾸는 걸 많이 하는데 만약에 네모분이야. 네모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네모 시간이 됩니다. 왜? 1시간이 60분이니까 거꾸로 하면 1분은 60분의 1시간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이 또 있었나?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자, 나머지는 문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다 쓰셨죠? 자, 반드시 선생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 얘네 그림 따라 그리면 안 됩니다. 얘네 그림은 잘못 표현된 게 많기 때문이야.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1km 더 가까운 길을 시속 4km로 걸어서 총 3시간 30분이 걸렸다. 올라갈 때 걸은 거리를 구하래.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게요? 등산을 해.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자,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올라갈 때 걸은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올라갈 때 걸은 거리를 x 킬로미터. 거리는 위에다 쓰는 겁니다. x 킬로미터. 자,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는데 시속 2km. 올라갈 때의 속력이 시속 2km. 2km 슬래시 c.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1km 더 가까운 길이래. 그러니까 내려올 때 움직인 거리는 올라갈 때 움직인 거리보다 1km 더 가깝대. 그럼 1만큼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니까 빼기 1 해주면 되고 올라갈 때 걸은 거리가 x니까 x-1이 내려올 때 움직인 거리예요. x-1 km. 자,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걸었대. 시속 4km. 시속 4km 걸어서 총 3시간 30분이 걸렸대. 총
그러니까 다 합쳐서. 이거는 올라갈 때 걸린 시간하고 내려갈 때 걸린 시간하고 다 합쳐서 3시간 30분이니까 자,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3시간 30분. 아이고, 나 여기 잘못 썼네. 슬래시인데 3시간 30분. 자, 그럼 그림은 거의 대부분을 완성시켰고요. 이제 단위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 킬로미터 맞고, 킬로미터 맞고, 자, 분이 있네? 분을 바꿔줘야 합니다. 3시간 30분은 이렇게 바꿀 거야. 자, 3과 60분의 30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분이 있으면 시간으로. 왜? 속력의 단위가 시속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이거야. 자,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은 올라갈 때의 시간과 지금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죠? 올라갈 때 걸린 시간하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 네, 합이 총 걸린 시간인데 일단 총 걸린 시간은 3과 60분의 30. 자, 3과 2분의 1이에요. 자, 이 다음부터 중요한데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자, 시간 가리고 남는 거 속력 분의 거리. 속력 분의 거리에서 2분의 x. 플러스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시간 가리고 속력 분의 거리 4분의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자, 3과 2분의 1은 가분수로 바꾸면 2분의 7이니까 자, 이 방정식을 풀면 x가 나오겠죠? 방정식 푸는 방법은 양변에 2, 4, 2의 최소 공배수인 4를 똑같이 곱해서 자, 풀면 x가 뭐다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이 x가 올라갈 때 걸은 거리 x, 올라갈 때 걸은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답이 맞는 거지. 자, 다 적었죠? 오케이, 다음 문제. 자, 하영이는 자전거를 타고 할머니 댁에 다녀왔다. 그러니까 갔다 온 거죠. 갔다 온 거.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원래는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원래는 갔다가 올 거야. 갔다가 오는 건데 이 그림을 오는 거를 자, 옆에다 다시 써줍니다. 갔다가 오는 거. 집으로.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는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할머니 댁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갈 때는 시속 12. 갈 때는 자, 속력은 아래다. 12km 슬래시 올 때는 시속 10km. 할머니 댁에서 집으로 올 때는 10km. 슬래시 10. 자, 이랬더니 총 3시간 40분이 걸렸대요. 총 3시간 40분. 그러니까 자, 집에서 할머니 댁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 40분. 자, 미리 자, 3시간 40분. 그 다음에는 문제에서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를 구하래. 자, 집에서 할머니 댁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거를 x라고 두는 거야. x 킬로미터. 다시 돌아올 때도 x 킬로미터를 갔을 거야. 문제에서 별 말을 안 해줬으니까. 자, 그 다음엔 단위 맞는지 확인. 킬로미터, 시간, 어머나, 분이 있네? 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얘는 3과
60분의 40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식을 세우면 자, 저 3과 60분의 40시간 총 걸린 시간은 자, 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해줘야 할 거야. 자, 총 시간이라는 거는 3과 60분의 40. 자, 3과 3분의 2는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12분의 x 더하기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10분의 x. 자, 3과 3분의 2가 3분의 11이니까 이제 얘를 풀면 되는데 양변에 30, 12의 최소 공배수인 몇? 11을 아니네. 30 아니네. 몇이냐? 60이니? 60을 곱해줘서 풀어서 x가 나오면 그 x가 바로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니까 x가 답이죠. 자, 다 쓰셨나요? 자, 있는 그대로. 자, 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자,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시속 12km로 뛰어갈 때도 있고 시속 30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있어. 그래서 속력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수직선을 두 개를 그릴 거야. 그래서 자, 하나는 뛰어가는 거. 뛰 빵빵. 뛰 빵빵. 자, 뛰어가 시속 12km로. 자, 여기는 집에서 병원까지입니다. 자, 똑같이 집에서 병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 아이고. 집에서 병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 자전거 맞지? 자, 이때는 시속 30으로 가겠대요. 문제 써있죠? 시속 30.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자,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를 xkm라고 둡시다. 자, 그럼 이제 식은 뭘로 세우느냐? 자, 뛰어가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보다 30분이 더 걸린다. 저거를 말로 바꾸면 뛰어가는 데 걸린 뛰시간. 뛰시간은 자, 자전거 타고 가는 데 걸린 시간보다 30분이 더 걸려. 자, 30분이 더 걸린다라는 거는 30분만큼이 크다라는 거죠. 30분. 자, 이제 식 세울 거니까 확인합시다. 킬로미터. 근데 여기가 시간이라는 거 생각하고 시간당이니까. 자, 근데 여기 30분이 있죠? 거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뛰어가는 데 걸린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12분의 x 는 자전거 타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 속력 분의 거리 30분의 x. 자, 그런데 이 12분의 x와 30분의 x는 누구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단위가 시간이야. 단위가 시간. 자, 근데 여기에 분을 더하겠다. 자, 여러분들 1시간하고 30분하고 더하면 뭐 31시간인가? 31분인가? 아니죠? 이 단위가 다른 건 더하기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분을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주면 60분의
30이고 나머지는 얘를 풀어주면 되겠지? 푸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이게 여기서 마주보고 걷는 경우는 뭘 의미하냐면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 세안이가 있고, 여기 이제 선생님이 있어. 자, 마주보고 와. 세안이는 이렇게 오고, 선생님은 이렇게 와서 만나.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세안이가 걸은 거리랑 선생님이 걸은 거리가 처음에 둘 사이의 거리랑 같죠? 그래서 자,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처음 거리와 같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운동장 같은 걸 도는 경우, 운동장을 도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자, 프린트의 밑줄. 자,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만나면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차가 둘레가 되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둘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건 좀 쉽거든요. 그림으로 그리면, 자, 운동장이 뭐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자, 이 지점에서 출발을 해.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갔고, 자, 누군가는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만났어. 그러면 노랑이가 이동한 거리랑 초록이가 이동한 거리의 합이 둘레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는데, 근데 자, 같은 방향으로 간 게 조금 어려워요. 자, 만약에 한 명이 이렇게 가고 또 다른 애가 이렇게 가. 근데 둘이 만나려면 얘가 추월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만난단 말이야. 여기서. 그러면 자, 이 빨간색 아이가 초록색 아이보다 얼마만큼 더 갔냐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간 거야. 한 바퀴를 더 도는 거야.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갔는데 만났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간 거리의 차이가 둘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75km 떨어져 있는 두 사람, A, B. 자, 이거 보고 수직선 바로 그리자고. 자, 수직선에서 자, 두 사람 A와 B가 있는데 얘네 둘은 375km가 떨어져 있대. 자, 근데 마주보고 출발했대. 그러니까 A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B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자, 근데 A는 시속 75, B는 시속 50으로 달렸을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게 몇 시간 후냐. 자, 일단은 두 사람이 만났어. 자, A라는 애는 이만큼 와서 B라는 애는 이만큼 와서 이 지점에서 만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가 초록색만큼 오는 동안에 속력이 시속 75km였어. B가 빨간색 거리를 오는 동안의 속력이 시속 50km였어. 자, 그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게 몇 시간 후냐?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둘이 동시에 출발했어. 그리고 만났단 말이지. 그러면 둘이 움직인 시간은 어떨까요? 동시에 출발했어. 자, 세안이랑 선생님이랑 자, 12시에 출발해서 1시에 만났어. 그러면 세안이도 1시간이 걸린 거고 선생님도 1시간이 걸린 거지. 자, 둘이 동시에 출발했는데 만나면 둘이 이동할 시간이 같은 거야.
그래서 둘이 만나는 시간이 자, X시간 후라고 하면 자, A가 초록색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X시간인 거야. X시간. 그 다음에 B가 빨간색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도 X시간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식은 어떻게 세울 거냐면 자, 375km라는 것은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다라고 해서 식을 세울 건데 식 세우기 전에 단위 맞는지 봅시다. 킬로미터, 킬로미터, 킬로미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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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단위 맞으니까 식을 세워도 되는 거야. 그래서 식은 375는 A가 간 거리. 자, 거리를 구할 거면 거리 지우고 속력 곱하기 시간. 둘이 같은 쪽에 있으면 곱하는 거고. 자, B가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야. 자, A가 간 거리는 75x, B가 간 거리는 50x. 나머지는 풀어주면 되는 거죠. x 시간 후에 만나는 거니까. 시온이 할 거 없니? 질문 말고는 없어? 아? 이제 운동장 문제겠네. 자, 둘레의 길이가 500m. 둘레가 500m인 원 모양의 운동장 둘레를 따라 민호와 정미가 각각 분속 60, 분속 40m의 속력으로 걸었다. 자, 두 사람이 한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걸었대. 자, 원 모양의 운동장을 도는데 같은 방향으로 갔어. 근데 둘이 만났어.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둘이 간 거리의 합이 둘레와 같다로 식을 세워줄 겁니다. 거리의 합이 둘레와 같다로.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한 명이 이만큼을 갖고 다른 애가 이만큼을 갖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잘라서 펼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잘라서 펼친다. 수직선 그림이. 그래서 얘랑 얘랑 이제 만나게 되겠지? 만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민호가 일로 간 거고 정미가 일로 간 건데 이쪽이 민호라고 합시다. 이쪽이 정미. 자, 민호가 분속 60m의 속력, 정미는 분속 40m의 속력. 분으로 갔어. 자, 둘이 간 거리의 합이 둘레니까 둘레는 문제에서 보니까 500m래요. 자, 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 자,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어.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으면 둘이 간 시간이 어떻다? 같다인 거야. 그래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났니? 출발한 지 X분 후에 만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둘이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한 명이 X분을 갔으면 다른 애도 똑같이 X분만큼을 간 거야. 다른 애도 똑같이 X분.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우냐면 둘이 간 거리의 합이 둘레니까 둘레는 자, 민호가 간 거리 더하기 정미가 간 거리를 합하면 됩니다. 자, 둘레는 500이고요. 민호 간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지금 단위가 다 맞죠?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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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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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그러면 식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60x 더하기 40x. 자, 나머지는 풀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둘레의 길이가 2.4km 인 호수의 둘레. 그러니까 자, 원 같은 거를 도는 거지.
호수의 둘레를 따라 자, 종민이와 하하가 각각 분속 70, 50의 속력으로 걸었어. 근데 얘는 한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어. 동시에 출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잠깐만. 아이고. 선생님 잘못 풀었네? 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찾아볼 사람. 같은 방향으로 갔는데 나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네. 자, 그럼 뭐가 바뀌어야 할까요? 같은 방향으로 갔어. 빼기? 그렇지. 거리의 합이 아니고 거리의 차. 거리의 차이가 둘레예요. 거리의 차이. 자, 그러면 민호의 속력이 더 빠르니까 민호가 많이 갔겠지? 민호의 거리가 더 크죠?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니까 자, 민호가 간 거리에서 정미가 간 거리를 빼줘야 돼. 여기 마찬가지 민호가 간 거리에서 정미가 간 거리를 빼줘야 돼요. 자, 그림도 살짝 잘못됐는데 그림도 바꿀게요. 자,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민호가 분속 60m의 속력으로 x분을 갖고 그 다음에 정미가 분속 40m의 속력으로 x분을 갔어. 자, 그럼 둘이 간 거리의 차이가 둘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둘레 500m가 돼야 됩니다. 와, 시간 많이 걸리네. 자, 그래서 아까는 같은 방향, 이번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둘이 간 거리의 합이 둘레다로 가면 돼요. 자, 빨리 갈게요. 자, 종민이가 분속 70m의 속력으로 갔고 그 다음에 하하가 분속 50m의 속력으로 갔어. 근데 둘이 만났단 말이지. 자, 둘이 한 명은 이렇게 가고 한 명은 이렇게 가서 둘이 이 지점에서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둘 사이의 거리는 2.4km였는데 지금 속력이 분속 미터니까 2.4km를 미터로 바꿔줘야 돼. 2,400m. 왜? 1km가 1000m죠. 자, 둘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만났다라고 합시다.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걸린 시간은 똑같을 거야. 그러면 식을 세우면 자, 둘레는 종민이의 거리랑 종민이가 간 거리 더하기 하하가 간 거리 일 테니까 둘레 2400은 종민이가 간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70x 더하기 하하가 간 거리 50x가 되겠죠? 나머지는 풀어주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자, 기차 관련된 건데 자, 기차는 많이들 어려워해. 자,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터널의 길이를 A라고 둡시다. 기차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상황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터널의 길이 A예요. 터널이야. 자, 기차가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 기차가 터널에 탁 진입을 하는 시점 자, 여기서부터 터널을 통과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면, 자, 기차가 여기에 있으면 터널을 통과한 거니 안 한 거니? 터널은 여기까지예요. 터널을 통과를 안 했죠? 그러면 기차가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기차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실제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터널의 길이에서 자기 자신의 길이인 x만큼을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통과했을 때 이동 거리는 a 더하기 x. 터널과 자기 자신의 길이를 더해줘야 돼. 자, 그런데 간혹 이런 문제가 있어. 기차가 뭐였지? 터널 안에서 보이지 않는 동안 자, 이동한 거리.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터널이라고 합시다. 터널의 길이 A. 자, 그러면 기차가 여기에 있으면은 터널 안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밖에서 보여요. 그럼 기차가 어디부터 안 보이냐면 터널 안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안 보여. 기차가 터널 안에. 자, 언제까지 안 보이냐면 터널 안쪽 끝까지 있을 때까지 기차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럼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안 보이는 동안 이동한 거리는, 자,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자, 이만큼이 기차의 길이 x란 말이지. 그럼 그동안 이동한 거리는 a-x. 자, 이동 거리는 a-x가 되는 겁니다. 기차 터널의 길이에서 기차 자신의 길이를 빼주셔야 해요. 자, 다 적었죠? 자, 빨리 갑니다. 자, 라스트. 자, 일정한 속력. 자, 일정한 속력의 밑줄 치고 별식을 예로 세울 거야. 기차가 있는데, 자, 이 친구는, 자, 450m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2초가 걸리고, 자, 그 다음에 120m의 다리를 통과하는데 10초가 걸리는데, 그러면 수직선을 두 개를 그릴 거야. 터널하고 다리. 그래서 자, 450m의 터널이 있어. 터널. 기차가 들어옵니다. 기차가 들어와서 기차가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 기차가 끝까지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다리가 있어. 이 다리의 길이는 120m야. 기차가 이 다리에 진입해서 완전히 통과하려면 다리 끝까지, 자, 기차의 꼬리까지 나와야 돼.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아직 그림을 속력도 시간도 뭐 쓰진 않았는데 문제에서 기차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기차의 길이지, 그걸 x라고 할 거야. 자, 기차의 길이를 x 미터. 자, 기차의 길이를 x 미터라고 넣을 거야. 그러면 이 기차가 터널 또는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동안 이동 거리는 450이 아니고 x를 더한 450 더하기 x 미터인 거야. 여기는 120이 아니고 120 더하기 x 미터인 거야. 자, 그리고 문제에서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자,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32초가 걸린대. 위에 거 터널 통과하는 데는 32초가 걸려. 32초. 밑에 다리를 통과하는 데는 10초가 걸려. 자, 식은 뭘로 세우느냐? 터널 통과할 때나 다리 통과할 때나 속력은 일정하다. 그래서 자, 터널 통과할 때 속력은 다리 통과할 때 속력과 일정하다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 분의 거리에서 터널 통과할 때의 속력은 시간 분의 450 더하기 x. 자, 다리 통과할 때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10분의 120 더하기 x. 그러니까 자, 식은 세웠고요. 나머지는 양변에 10과 32의 최소 공배수인 160을 곱해서 x를 구하면 되겠죠?